쌍방울 사건, 이제 쌍방울 사건이 녹취 사건이 됐습니다. 녹취 사건, 녹취 전문 공개하라. 자, 이 내용 요점을 제가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사건, 쌍방울, 입에 올리기 좋으니까 쌍방울 쌍방울 그러는데 정확한 사건 이름을 짓는다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8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120억. 이게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전선에 맞닿아 있는 두 개의 자치도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경기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지사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성과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북한과 뭔가 교류를 한다든지 뭔가 정치적 물꼬를 튼다든지 북한에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 유혹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강원도 지사회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개발에 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든지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게중심이 강원도 쪽에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기도 지사는 어떻게 만회를 할까 하다가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서해안 쪽에 스마트팜, 최첨단 농법으로 스마트팜 농장을 지어주겠다. 5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은 약 75억쯤 되겠네요.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북한에다가. 그 다음에 그러한 것과 연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한다. 얼마나 모양이 좋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팜은 스마트팜이고 방북 비용으로 헬리콥터도 동원해야 되고 고급 차량도 동원해야 되고 당신 묵을 숙소도 써야 되고 수행원들도 있고 뭐 이제 5만 가지 이유를 다 북한이 댔겠죠. 이걸 300만 달러 45억 원쯤 되겠네요. 45억 원. 이야, 엎어지면 코 닿는 데 가는데 자동차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 하는데 이야, 출장비를 45억이나 내놓으라고? 이제 그게 북한입니다. 뭐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죠. 아, 그 돈도 갔습니다. 북한으로 이미 갔어요. 그래서 500만 달러 스마트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갔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나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때 이 일을 실무 책임대로 뛰어다닌 사람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불법 대북 송금 유죄 확정 받아가지고 7년 8개월 확정돼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깜빵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뭐냐? 죄명이 제3자 뇌물. 이재명이 그토록 북한을 가고 싶어하고 북한에서 돈을 내놔라, 너 방북 비용 내놔 하면 이재명 개인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 돈을 내놓지 않고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대신 내주니까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놓고 누가 주범이냐, 누가 공범이냐, 누가 종범이냐. 주범과 종범이 있잖아요. 당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이화영은 경기도부지사.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주범입니까? 누가 종범입니까? 그때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재판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자, 이화영은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이 공범으로 여러 차례 나오는 건데 어찌됐든 이 이화영의 변호사 중에 서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민석. 이 서민석하고 당시 검사했던 박상용 검사하고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겁니다. 서민석이 말하기를 나의 의뢰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으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 주세요.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는 그런 통화를 합니다. 이때 박상용 검사가 그것을 거절을 하면서, 이건 박상용 검사의 주장입니다. 그걸 거절을 하면서 좋다, 당신 말대로 해 주려면 그러면은 야, 단순 뇌물로 자 이화영을 빼주려면 특가법상 뇌물죄를 짓는 이게 주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거지. 주범도 없는데 종범만 있니? 그건 말이 안 되잖니. 너 이화영 보석으로 풀어달라며. 그러려면은 주범이 있어야지. 그 지금 거기에서 뻔한데 이화영 아니면 이재명인데 그러면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뜻이냐? 그 말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 의원 2명하고 서민석 변호사가 국회에서 기자회의를 열고 바로 박상용 검사가 얘기했던 거. 그리고 당신이 제안한 것처럼 이화영을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할라치매. 그러려면 주범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설명을 해줬던 그 부분만 딱 잘라내가지고 면도칼로 딱 그 부분만 오려내가지고 이걸 녹취를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한 건 뭐냐? 봐라! 그때 박성량 검사를 비롯한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고 조작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녹취를 다 내놔. 다. 박상용 검사가 했다는 부분만 꺼냈지 말고 서민석 검사가 했다는 부분도 녹취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전화 통화가 쭉 이어졌으면은 그 박상용 검사가 한 말 말고 그 앞에 서민석 변호사가 한 말도 꺼내봐. 그 녹취를 다 들어봐야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에서 10까지 조작된 사건이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 녹취록 어디에 있다 이제 나왔냐. 밭두렁 녹취록을 가지고 조작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렴치하고 오만한 공작 정치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느냐.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것을 보니 공천장을 미끼로 회유 압박했을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이 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청주시장 공천장을 쓱 주면서 대신에 네가 녹취 깔 거 있으면 까봐 해가지고 바로 박상용 검사가 얘기했던 그 부분만 지금 서민석이가 들고 나와서 까고 있는 것 아니냐. 회유 압박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를 겨냥해서 자신의 공작을 박상용 검사의 공작이라고 싸구려 수작을 부린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의 불법성을 가리기 위해 땔감이 필요한 민주당 지도부도 부하뇌동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형량 거래 회유의 주범은 박 검사가 아니라 서민석 예비후보다. 대통령 편드는 척하면서 청주시장 공천을 위해 대통령을 팔았던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하람 의원이 기가 막힌 걸 하나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부인, 이 부인이 또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사람인데요. 백청화라고. 뭐 운동권에서는 이화영보다 더 선배다 이런 얘기가 그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이 부인의 말이라면 꼼짝 못한다 이런 얘기도 그때 한동안 떠돌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유튜브에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백청화 씨가 한 말입니다. 이분 서민석 변호사가 계속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 서민석이가 형량 거래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었다는 얘기를 백종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성태 이런 사람들이 저희 남편한테도 그런 회유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다. 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고 한국일보 사설도 그렇고 녹취록 전체를 전문 공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설은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김광일의 입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서민석의 전략은, 민주당의 전략은 이것을 진실 공방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인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는 관심 없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속에 의혹을 잔뜩 부풀려 놓은 상태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유야무야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도 있지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가 11호적 지배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전략은 뭐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독도는 우리 땅 다 알고 있고 뭐 증거도 다 될 수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그러나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 영국에 사는 사람들, 브라질에 사는 사람들, 여기는 일본이 막 해외에 나가서 자기네들 홍보 비용을 써가지고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떠들면 독도가 분쟁 지역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기에도 분쟁 지역 뭐 이렇게 표기가 되는, 이게 일본의 목적인 겁니다. 일단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한국 땅이야 일본 땅이야, 일본 땅은 뭐 자기네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라고 국제 여론을 조성해 놓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본다면 당시 이화영 변호사인 서민석과 그다음에 당시 이화영을 그 기소를 한 박상용 검사 사이에 오간 이야기, 이걸 네 글자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뭐라고? 진실 공방.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유권자들 마음속에 의심만 뭉게뭉게 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6월 3일 날 선거 치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하나만 잘 물고 늘어져서 끝까지 파고들면 이번 선거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되치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씨름의 되치기 기술. 상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 들배지기 되치기도 있고 안따리 되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라는 그 녹취를 들고 나온 것이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2명하고 서민석 변호사하고 청주시장 예비후보 이 사람 세 사람이 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그 공격을 되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입니다. 되치기 할 능력이 있겠는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왜?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이화영 그 형량 거래를 했다면서요. 누가 주범이고 누가 종범이고. 그래서 단순 뇌물죄냐 아니면 특가법상 뇌물죄냐 그 의유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누가 조작을 한 거야 도대체? 민주당이 조작한 거야? 박상용 국민의힘 쪽이 조작한 거야? 누가 조작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아주 쉬운 겁니다. 3년 전 일이었던데 그 녹취가 왜 3년 만에 나왔어?
서민석 변호사가 뭐 자기가 60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말이야 뭐 보이스 레코더가 어디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백업 어디 있었대. 3년 만에 그걸 찾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정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으로 출마했다는 것. 그다음에 녹취의 전문 공개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커다란 상을 차려놨습니다. 국정조사라는 어마어마한 상을 차려놨어요. 조작기소 국정조사. 뭐 기관 보고를 받는다, 뭐 청문회를 한다, 뭘 한다, 현장 조사를 나간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 검찰의 지청들 다 지금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되치기 기술, 들배지기 되치기, 안달이 되치기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이 아닙니까?